대구는 이틀 연속, 경북은 열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완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대구 경북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이 3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주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찰사가 머물며 경상도를 다스리던 지방관청인 경상 감영 유적의 모습이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되자 교문 앞이 붐빕니다. 차량에 가려 걸어가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확대합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또 버스 정류소 앞과 횡단보도인데요.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분 이상 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장 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도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승용차, 자가용 쪽은 8만 원에서 9만 원이고 승합차는 1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전 그 앱으로 해가 신고하면 1분입니다. 그래 1분 동안 하도 정차를 하더라도 1분 이상 정차하면은 그 주민이 그 앱상 신고를 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행정 예고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일을 공지하고 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폭염 경보 속 컨테이너 안은 얼마나 더울까요? 마을에 4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마땅한 경로당이 없어 컨테이너와 폐가에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오승훈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미시 선기동의 한 마을. 40여 가구가 넘는 어르신들이 밭농사를 일궈 나가며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더위를 달래줄 경로당에는 컨테이너 건물이 놓여 있습니다. 마을에 마땅한 경로당이 없다 보니 어르신들이 임시 컨테이너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3평 남짓. 마을 어르신 40여 명이 앉기에는 컨테이너 안이 너무 비좁아 일부 어르신들은 앞에 있는 폐가에서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컨테이너 안이 너무 열악한 탓에 어르신들은 마땅히 마음 놓고 쉴 만한 곳도 없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45명이나 되는데 너무 좁고 너무 빈약하고 이래서 심지어 저 폐가에 가서 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를 경로당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루빨리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20통을 좀 빨리 노인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또 무더위 쉼터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김낙관 시의원은 해당 지역의 경로당이 열악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미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냥 예를 들어 후원자가 가서 뭐 물품 후원해주고 뭐 쌀 후원해주고 이게 다지 구미시에서 해줄 수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경로당을 마련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마을에서 땅을 마련해 구미시에 기부 체납하면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에 어르신들 입장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예산 확보 문제로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마을 경로당도 없이 지내오신 어르신들.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경상 가명공원 한 번쯤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경상도에 관청이 있었던 자리지만 현재는 일부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발굴 조사 결과 사진과 도면으로만 볼 수 있었던 나머지 경상 가명 유적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관찰사가 머물며 경상도를 다스리던 지방관청 경상가명. 지금으로 치면 경북도청이나 대구시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헌병대 건물이 들어서면서 선화당과 징청각만 남기고 나머지 건물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파괴됐습니다. 사진과 도면으로 위치만 얼추 가늠할 뿐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상 가명 유적의 모습이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게 위치가 여기지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다, 어떤 구조로 있었다라는 거는 사진상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상으로 알 수 있었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체를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관풍루를 지나 중산문을 거쳐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주 진입로의 위치가 밝혀진 데 이어 선화당 마당에 놓여 있던 사람 형태의 석인상과 백자편, 기와편 등도 출토됐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공원으로 옮겨진 관풍루를 원래 자리로 가져오고 중산문을 다시 짓는 등 경상 가명의 옛 모습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경상 가명 일대를 역사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 부지 그리고 그 종로 초등학교와 중부 경찰서 자리 이게 전체적인 경상 가명 전체 부지인데 이 전체를 복원 정비해서 역사 문화가 담긴 관광 콘텐츠로 경상 가명이 대구 도심의 새로운 역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이미 다 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급 한 달이 지나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2차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더 지급해야 한다, 그만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이 3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매출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것이 이달 들어 다시 떨어진 겁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인 8월까지 아직 2달이 넘게 남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카드 지급분은 이미 60%가량이 사용됐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을 포함하면 소진율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도 나옵니다. 잠깐이지만 매출 상승 효과를 본 상인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손님이 없다가 힘내라 카드 이런 거 재난 카드 확실히 좀 매출에 효과가 많이 있었고요. 2차 지급해주면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차 지급 때는 조금 활성화가 됐었고요. 2차 지급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지급은 찬성하지만 이번엔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나눠주고 그러고 다시 또 대책을 세우는 게 어차피 반짝 효과에 그칠 뿐 나라 살림살이만 어렵게 한다며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국가적인 부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래서도 우선시켜야 좋지. 하지만 주는 건 좋은데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나중에 부담이 없게끔만 나라 살림이 잘 돌아가면은 받아서도 이거 좋다 그러지만 받는 우리는 참 좋지만 한 번 더 받고도 싶어요. 솔직히 싶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해가 또 정부는 또 앞으로 나라는 또 어떻게 빚이 많아질까 그런 걱정도 사실 옵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 결과 51%는 찬성, 40%는 반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지만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0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열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대구 6,894명, 경북 1,383명입니다. 대구는 전체 확진자 중 96.8%가, 경북은 94%가 완치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각 35명, 17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 수입액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은 16일 5월 대구 경북 수출액은 27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기계와 정밀기기가 33.8%, 화공품이 29.0%, 철강 및 금속 제품이 20.9%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23.7% 감소한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연료 44.3%, 철강제 38.7%, 기계, 정밀기계 25.3%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농촌체험 휴양시설 이용료를 반값으로 낮춥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쓴 대구 경북 의료진에게는 앞으로 3개월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 시설은 경북 도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128곳과 치유농장 7곳으로 경북 농촌체험 휴양마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에 워킹스루 선별진료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워킹스루 선별진료 부스는 검사 대상자와 의료진을 투명한 벽으로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로 손만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경주시는 새로운 선별진료 부스 설치로 검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냉방기기 사용도 가능해 의료진과 검사자를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음 달 3일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대구에서 군의군을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7월 3일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동 후보지와 단독 후보지 이전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지난 1월 군의군과 의성군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투표에서 군의 소보와 의성 비안면 공동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군의군의 반발이 심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군의군의 반발로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경북 일부 지자체 중 한 곳이 유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도내에 추진 중인 철도망의 조기 건설을 위해 경북도와 관련 시장 군수들이 국회의원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국을 잇는 철도망 가운데 경북을 지나는 구간만 추진 속도가 지연되거나 단선으로 추진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철우 지사와 도내 11개 시장 군수가 함께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5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부시장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확대 간부 회의에서 대구시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부시장은 대구 긴급 생계자금 지급 책임자로서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왔지만 사퇴 이유는 아니라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임 경제부시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도의 한 정신병원에 함께 격리된 B씨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의식불명에 이른 B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범행 내용과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형벌의 정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DGB 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금품과 접대를 받은 공무원과 브로커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 공무원 A씨 등 5명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DGB 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에 특정 업체가 하청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로 인한 화재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도내 화재는 85건으로 모두 5명이 다치고 2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이 심했던 지난 2018년 냉방기 화재는 23건으로 연평균 17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해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가 오는 21일 부분 일식 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부분 일식 공개 관측회를 진행합니다. 6월 21일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상 하지입니다.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할 때 태양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가리는 현상으로 가리는 정도에 따라 부분, 금환, 개기 일식으로 구분합니다. 2020년대에는 총 22회 일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21일 부분 일식 관측만 가능해 2030년 이전 마지막 관측으로 예상됩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는 임시 휴관 상태지만 21일 임시 개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분 일식은 21일 오후 3시 53분에 시작해 오후 5시 2분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지역의 청동기 시대 무덤과 취락, 유물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학술대회가 오는 19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청동기학회는 신라 왕경이 형성되기 이전 경주 분지에서 살았던 선사인들의 삶과 문화를 조명합니다. 경주 지역 청동기 시대의 문화와 주거, 사람과 도구, 묘제 등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청동기 유적지인 구황동 원지 주변 주거지와 분황사 주변 석관묘는 경주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이어주는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0년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 참여할 청년 9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사업은 청년들의 창농 경험 부족에 따른 영농 실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 농부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1 기준 미취업자다, 농업 경영체 미등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농부제에 선정되면 7월부터 2년간 월 200만 원 내외의 임금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 분야 일자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영천시의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대 의회 전반기 의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